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시작합니다. 저는 강아지 라니와 고양이 몬드의 엄마 박모찌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소개 좀 해주시죠. 라니와 몬드의 아버지 와이큐 최입니다. 네, 저는 라니와 몬드의 엄마 아빠와 녹음을 하고 있는 송지연입니다. 언니도 반려견이 있지 이 않으신가요? 친구는 제가 누나예요. 아, 누나. 엄마가 아니고요. 네, 동생이 네, 제 있으시군요. 동생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YQ 송치민님과 함께 눈물이라는 주제로 저는 동물들의 눈물, 동물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2018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도미니언입니다. 도미니언은 지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이 동물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여러 산업 현장을 보여줍니다. 호주의 동물보호단체 오지팜스에서 제작했으며 크리스 델포스라는 동물권 활동가가 감독, 제작, 각본을 맡았습니다. 영화 보셨나요? 나한테 왜 그런 거예요? 보기 너무 괴로웠어요. 일단은 이제 대본을 먼저 올려주셨으니까 네. 대본을 먼저 봤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잠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유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이 148화에서 빼달라. 그랬는데 내가 그거를 핸드폰으로 보니까 그거를 쓰다가 그래도 다 정해놓고 했는데 내가 또 이러면 안 되겠지가 머물렀던 게 있는 거야. 나중에 내가 다시 기상청 가서 열었더니 내가 쓰던 글이 있더라고. 나 이거 빼주면 안 돼! 막 이렇게 썼던 게. 그래가지고 보내지 못했군요. 네. 오늘 저는 다 모든 걸 오늘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찍 사무실에 저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노트북 있던 거를 선교사님 줘버리고 집에 컴퓨터가 1도 없습니다. 사무실에 하나 사면 되지. 또 사자니 또 잘 안 쓰더라고요. 잘 안 써요? 그래서 사무실에 나와갖고 그리고 사무실에 저 본체 2개 있거든요. 갖다 놓은 거거든. 왜냐면 써야 되는 게 사양이 좀 달라갖고 전산을 새로 따로 깔아야 돼서 그래서 와갖고 이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더니 세상에 2시간짜리가 다 올라와 있는 거야. 그쵸. 좀 짧게 올라와 주길 바랬는데 그게 일부러 홍보용으로. 틀었는데 안 되겠어서 일단 배속을 2배속으로 높이고 눈을 실눈을 뜨고 좀 보다가 이렇게 스크롤을 대놓고서 쭉 움직이면 화면이 나오잖아요. 네. 처음에 좀 만약에 뭐 닭이 나왔어. 그럼 닭 거 쭉 넘기고 소 쭉 넘기고 돼지 쭉 넘기고. 그러니까 진짜 한 10분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끔찍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야. 어디다 가둬갖고 독가스 해가지고 돼지가 막 발버둥 치는 거, 막 네. 전기 충격하는 막 이런 거, 병아리 막 병아리 분쇄해버리는 거. 삭제되는 거. 병아리 진짜 삭제되던데. 나는 처음에 이 대본을 보고 병아리가 왜 삭제가 돼야 되나 생각을 못 한 거야. 병아리를 키워야지 왜 삭제를 시켜? 근데 커지니까. 진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건을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인 게 너무 원망스럽고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맛있게 구워진 오겹살을 먹으며 힐링하는 거죠. 집에 가서 조용히 목살을 해동시키고 있을 맥주 2캔을 꺼내고 미안해, 목살을 돼지들아. 오늘 돼지하고서는 못 먹을 것 같은.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데 내가 원망스러웠어요. 어떤 부분이요? 내가 비건을 선포하지 못하는 게. 아. 이걸 보고 그래.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도 결심을 못하는 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냐면 3일을 지켜도 4일째 못할 거라는 100% 확신이 있어서. 그랬네요. YQ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저도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굉장히 시각적으로 충격이 상당하더라고요. 성인 인증하고 막 경고 뜨고 난리도 아니더라. 그래서 이거 보고서 또 그 서브스턴스를 봐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연달아서 보니까 서브스턴스는 아예 별개 영화인데 그냥 그 데미무어인가?
그 맞습니다. 다음 나오잖아. 네. 아무튼 둘 다 좀 그로테스크 해가지고 좀 그날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예. 병아리 삭제되는 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마크 주커버거도 하는데 그 자기가 먹을 고기는 자기가 도축해서 잡는 그 윤리적 도축이라고 있어요. 음. 그러면서 이 고기의 소중함, 그 살생의 의미, 그래서 그걸 해보고 싶다. 본인이 도축한다고? 예, 직접. 자기가 먹을 것을 직접 도축하는 거야. 생명의 소중함을 알면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영화 있잖아. 우리 옛날 아바타 1. 네. 아바타 1을 보면 어찌어찌 해갖고 제이크가 뭐 좀 어설프게 해갖고 그 ICU 한 그 여자 주인공 걔 이름 뭐야? 걔가 어떤 그 약간 멧돼지 같은 애인가? 걔를 어. 죽이는 씬이 나와. 네. 그래놓고서는 제이크한테 엄청 화를 내는 거야. 너 때문에 얘가 죽었다. 음. 그러니까 네가 실수해서 얘가 아. 달려들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랑 내가 살기 위해 얘를 죽였다. 너 음. 때문이다. 그리고 음. 기도를 해. 그 A1인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얘를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 어떤 뭔가 행위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필요 없는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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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도 의미를 있죠. 거기서도 갖고 있는 거였거든. 네,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괴로운 마음으로 한 번에 시청을 못 하겠어서 끊어가면서 시청을 했는데 결국 끝까지 다 보긴 했어요, 처음부터. 영화는 주로 드론이나 숨겨진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돼지가스실이나 병아리 분쇄, 여우 가죽 아. 벗기기, 산채로 벗기는 그 장면이 적나라하게 다 나오잖아요. 피가 막 와 장난 아니다. 그래서 피가 콸콸콸. 너무 괴롭고 유튜브에서 도미니언 영어로 검색하면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도미니언이라고 치시면은 저기 떠요. 뭐가 뜨죠? 무슨 뭐 게임 막 이런 거 뜨던데. 아니 구글에다 검색하면 되겠다. 구글에다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해볼 책은 고기로 태어나서입니다. 한승태 작가가 쓴 책인데요. 2012년부터 도살되기 직전에 닭, 돼지, 개 농장에서 직접 일하며 겪은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작가는 우리가 무심코 먹는 고기가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물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책을 먼저 읽은 다음에 다큐 영화를 시청해서 그런지 이제 책에서 나왔던 그 글의 내용들이 영화에서 이렇게 장면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책에서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으실까요? 아이큐님은? 개고기는 더럽다. 개고기가 정말 위생적으로 더럽구나. 앞으로는 보신탕을 좋아하는데 심지어 이제 좋아해? 전 즐겨 먹었어요. 뭐 먹으러 갈 때 저는 거부감 없이 잘 먹었고, 근데 이제 염소탕을 먹어야겠다. 이게 뭐가 다른 거야? 그래, 일단 알았어. 그래도 염소는 관리를 하니까. 근데 어. 이거 지금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좀 이게 의미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책을 읽고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네. 개고기가 거의 음식물 쓰레기 먹고 그 비위생적인 것을 도축해서. 음. 근데 제가 사실 이거는 개고기 영향이 가는 건데, 옛날에, 지금은 모란시장 싹 없어졌는데 모란시장 이렇게 리모델링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개를 먹어가지고 개를 잡으러 가는 걸 실제로 봤었어요. 예. 그 앞에 케이지 같은 거 놔두고 거기서 하나 빼서, 패는 거? 아니 안 패고 옆에 전기봉으로 이렇게 나는 치면 패는 것도 봤는데. 옛날에 팻지 뭐 육질 근데- 좋아진다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잡는 것도 봤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걔는 안 먹어야겠다. 지금 또 하는 게 불법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불법한데 27년도인가 26년도까지 유예. 예. 유예지만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혹시 보셨나요, 송치미님은? 아니요, 저 책은 안 읽었어요. 죄송해요. 책은 못 읽으셨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에서
물론 그 개고기 장면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더럽다는 비위생적이다라는 생각도 갖긴 했는데 한승태 작가 본인이 도살장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동물을 대할 때 윤리의식이 희미해지는 과정을 겪었다고 적었어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일을 빨리 끝내야 되는 거야. 해가 지기 전에 나도 쉬어야 되니까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막 욕했던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이제 동물들을 발로 때리고 막 학대하면서 대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카메라를 직접 들고 가서 몰래 이제 촬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자기 장면인지 인부 장면인지 헷갈릴 정도로 자기 모습이 변해 있는 걸 보고 끝까지 시청을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도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잖아. 그리고 막 아, 중간에 그 전기를 했는데 얘가 다 안 안 죽었어. 죽었는데도 얘가 막 도축되고 있는 과정들이 있을 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과연 멘탈이 괜찮을까? 얘 피가 파란색이 아니잖아. 우리랑 똑같은 빨간색 피를 막 흘리고 빨간색이죠. 있고 막 비명을 지르는 거잖아. 얘가 막 울부짖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그 행위를 하는 저 사람 멘탈은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 보는 나도 이렇게 괴로운데 근데 거기서 보면은 무뎌져서 둔감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둔감화 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어느 부분이 거세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지. 맞아요. 심지어 웃으면서 막 장난처럼 동물들을 죽이는 그냥 장면도 뭐 나오거든요. 전쟁 훈련 받고 거기 사람들 계속 그런 거를 둔감한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 한마디로 그 감정적인 부분이 진짜로 거세가 되는 그리고 거겠죠. 또 그럴 것 그거 같아요. 있잖아. 연쇄살인마들이 사람을 처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동물부터 시작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길고양이부터 시작한다. 어린애들이 그 길고양이처럼 이렇게 짐승들, 작은 존재를 죽이는 거가 연습이 되는 것처럼 맞아요. 저 사람들도 저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사람도 고깃덩어리처럼 에이, 왜 근데 그런 마음도 든 거야. 간혹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있어도 내가 구분을 돌면 하겠지. 내가 만약 그런 일을 계속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무뎌지는 사람이면 어느 날 내가 쟤도 해갖고 쓱쓱쓱쓱 썰어갖고 갈아버려서 버리면 모르겠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래서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더 그렇지. 잘 알죠. 의사를 넘어서서 잘하겠지. 뭐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그러진 그렇게 않지만 대할 거라고 보기는 너무 우리가 확대 해석한 거긴 하지만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도 내 손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염려가 들긴 했어요. 저도. 네. 작품 속에서 동물들의 고통을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동물권에 대해 처음 인식을 가졌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네. 안 되겠다라고 느꼈던 건 사실 밍크 코트였어요. 밍크, 네, 그것도 되게 옛날이지만 이런 다큐멘터리식으로 나왔어요. 나는 이제 밍크 코트도 없었던 사람이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막 그게 엄청난 그런 부의 상징으로 가졌던 제 친구들이 전 옛날 사람이니까요. 제 친구들이 막 27, 8, 9, 30, 31, 32 이렇게 결혼을 싹 했거든요. 그때 결혼 안 했던 친구는 여전히 저와 같이 결혼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결혼을 했잖아. 그래서 예단으로 받는 거에 밍크가 들어가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는 어디 가서 뭐 천 얼마짜리 예단 밍크를 받았는데 누구는 시어머니가 아예 사서 준 거야. 그래서 걔는 누가 봐도 시어머니 거 같은 밍크를 입고 오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막 나한테 자랑을 막 하고 너무 따뜻하대. 그래서 내가 솜잠바도 이만큼 두꺼우면 따뜻하겠다 내가 그랬거든. 왜냐면 원체 두껍잖아. 그렇죠. 내가 잠바를 그렇게 두껍게 입고 나가면 되게 뚱뚱해 보이는데 밍크라서. 밍크니까 괜찮다. 야, 너 이러고 나서 상가면 너 사냥당하겠다. 이렇게 막 놀리기도 했는데 그때 제 약간의 반대 마음은 저렇게까지 비싼 걸 사야 하나? 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내가 약간 사치품이 약간 어렵거든요. 지금도 돈을 물수도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나는 돈이 생겨도 살 맘도 없었어. 사실 살 맘도 없었지만 돈이 생겨도 저거는 진짜 안 사야겠구나. 그리고 그다음에 오리가 살아있을 때 털을 뽑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얘가 또 털이 더 나대니까. 그래서 제가 오리털 파카를 안 입었어요. 그냥 솜잠바를 입고 다녔어요, 계속. 그리고 이제 차를 좀 빨리 운전하는 케이스가 됐으니까 그냥 패딩 입고 다니면서 다니고 막 목도리 칭칭 감고 그러다가 제가 오리털 파카를 사 입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죠? 탄핵 시위를 나가느라고 제가
박근혜 때 따뜻하게 입어야 너무 돼서. 추워갖고 내가 진짜. 근데 그때 아. 오리털 파카를 사고 또 안 샀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 계속 안 사긴 했는데 그때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언니가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손패딩 입고 다녀? 그래가지고 아. 손패딩 잠바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지? 했더니 언니 오리털 파카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오리털 파카 존재 자체 입고 있었던 거야. 구스다운 이런 거? 그러다가 그때 사고 그 북쪽 얼굴에서 좀 사고 북쪽 얼굴에서 원래 북쪽 얼굴 안 사려고 했는데 북쪽 얼굴에서 사고 비싸게 사고 지금 있는 것도 사실 오늘 입고 온 것도 구스다운인 것 같긴 해요. 좀 싸긴 하지만 그때 조금 인간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저는. 근데 먹는 거는 확인을 정말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차마 직면하기 어려웠던 문제. 입는 건 내가 안 입을 수 있으니까라는 아. 마음이었던 것 같아. YQ님은요? 동물권 인식 회계. 뭐 사실 저는 그냥 제가 저 라니랑 몬드를 키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에 사실 동감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뭐 도미니언이나 이런 책들이나 그런 컨텐츠를 안 봤으면 저는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았을 텐데 그런 책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거죠. 예. 아니 공부 안 했으면 이 동물권 줬도 신경 안 쓰죠. 저는 사실 뭐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쓰는데 딱히 솔직히 미안하긴 한데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하지만 이런 것들 보고 나서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기술의 발전이 뭐 인식 변화는 오래 걸리니까 뭐 배양육이라든지 아니면 인조 그래서 요새 뭐 옷 같은 경우에 다 인조로 웬만한 건 다 만들잖아. 뭐 그쵸, 그쵸. 패딩이라든지 그런 거 다 요새는 뭐 오리털로도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인식도 차차 개선이 되면은 마치 동물로 만든 옷을 입는 것과 실제 동물성 그 식품들이 그러니까 뭐 고기라든지 뭐 육류나 이 달걀 계란은 모르겠다. 계란도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좀 야만인 취급을 받게 되지 않을까. 진짜 동물을 먹는 행위는 너무 그러니까 야만적이다. 야만적이거나 진짜 아니면 고기를 먹는다고? 굉장히 이거? 그러니까 지금의 사냥이나 승마 같은 개념으로 그것도 다 동물 관련된 거네요. 근데 그런 취급을 받는 거지. 진짜 부자들의 약간 은밀한 취미. 그러니까 뭐 시간이 몇십 년 걸리겠지만 승마가 약간 부자들의 은밀한 취미야? 은밀한 취미가 그것도 동물 학대에 들어가나?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취미. 근데 경마는 동물학대에 들어갈 것 같고요. 네. 이분들 승마 많이 하길래 요즘에 승마 애들 막 뭐 어디서 근데 방과후에서 승마학교 맞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그냥 보통 우리가 뭐 자동차 타는 것처럼 뭐 버스 타는 것처럼 쉽게 타지 못해. 그 돈이 꽤 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말 타는 것도 생각하니까 나 고등학교 때 진짜 옛날이죠. 90 갑자기 나이 7, 오픈? 7, 8년 이미 나이 오픈 다 제주도를 했는데 뭐. 갔을 때 네. 말을 타고 사진을 찍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제주도 여행지 지금도 정말 쉽지 있어요. 않잖아. 네네. 근데 말이 가만히 서서 묶여서 사람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 사진 찍고 얘가 이거 하루 종일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회사에서 간 거였거든요. 올라가 찍으래네. 저건 못 찍겠다고. 그러니까 나도 알잖아. 지하철에서 가만히 서서 있는 게 힘들지. 걷는 건 덜 힘들잖아. 그러니까 쟤도 가만히 서서 몸무게 30kg짜리 애도 올라오고 95kg짜리 아저씨도 올라오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나는 저거 못 하겠다고 그래서 안 찍었고 그래서 엄마 아빠는 덩달아 못 찍었어. 딸이 안 찍겠다 그래서. 딸이 지랄맛을 내갖고 그거 왜 찍냐고 막 근데 말이 힘들어 보여서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 맞아. 당시에. 뭔가 우리 마음속에도 얼굴 보면은 사실 그렇게 못 대하는 거죠. 학대하고 막 이렇게. 1978년 10월 15일 8회 유네스코 본부에서 세계 동물 권리 선언을 선포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1조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인간은 다른 동물을 몰살시키거나 비인도적으로 착취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어떤 동물도 잘못된 처우나 잔인한 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전혀, 그쵸? 78년도인데 지금 몇 년도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동물에 대한 학대를 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라는 관점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이 됐을 때 러시라는 브랜드를 처음 접했는데 그 동물 중에 음. 토끼가 이렇게 있어요, 러시에. 그래서 토끼 그림이 나와가지고 이게 뭘 뜻하는 걸까라고 봤더니 마스카라 있잖아요. 여자들 눈에 칠하는 마스카라를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에 이제 연구원들이 테스트를 할 때 토끼 눈에다가 마스카라에 들어가는 화학 성품을 계속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명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검사를 하는 의도로 계속 토끼의 눈에 약품을 넣으면서 인간에 적합한지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토끼도 아니잖아요, 일단은. 음흠. 그리고 좋은 성분을 사용하면은 굳이 이렇게 실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서 러쉬는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원료만 사용하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음 보면서 '아 동물권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화장품 대부분이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희생하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구나.'라는 사실을 알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물건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좀 생각하니까 비글? 뭐였지? 그 강아지, 비글. 그 인체 적합성도 하기 위해서 약품 같은 약품 거 그게 맞아요. 비글이 맞나요? 맞아요, 되게 맞아요. 이렇게 소개팅을 나갔었는데 그 남자분이 무슨 연구원까지는 아닌데 그런 거를 약간 관리하는 어느 뭐 했었던 것 같아요. LG 음. 뭐 이런 데였던 것 같아. 근데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 거야. 근데 약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이 사람한테 써도 되는지를 실험하는 거잖아. 사람한테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음. 저는 그때 얘기한 게 그래도 좋은 약을 만들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음. 걔가 그 약을 맞고 뭐 주사 맞는 거 자체가 아프잖아. 근데 얘가 나름 또 자기를 키우는 존재니까 손을 달라고 하면 또 손을 준다는 거야. 주사 맞기 주사 싫은데도. 맞기 싫은데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주인이니까 손을 또 내놓는다는 거야. 얼마나 불쌍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근데 그때 당시 느끼기는 아니 너는 그런 회사 다니면서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 왜 하는 거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저의 대답은 어쩔 수 없다. 왜냐면 음. 그걸로 인해서 좋은 약이 개발이 돼서 생명을 살리고 뭐 어린아이들을 살린다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얘기를 하고 그 남자는 다시 못 만났어요. 제가 음. 애프터를 못 받은 기억이 있어요. 몇 안 되는 애프터 못 받은 언니의 냉정한 대답 때문에 애프터를 못 받은 모르겠어. 걸까요? 모르겠어. 그냥 영향을 미쳤겠지. 그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저한테 되게 기억이 남아있어. 그 사람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약간 그 질문이 동물권에 대한 어떤 질문일 수도 응, 있겠네요, 응, 그 응. 사람한테는. 근데 나는 그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지.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어때요? 사실 화장품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약은 그래도 우리가 약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약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뭐 연장되거나 혹은 단명할 수 있는 게 단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음. 그냥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음. 사실 지금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처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계속 조그마한 케이지 안에 음, 가둬두고 음. 계속 약물 투여만 하고 밥 먹고 생존할 정도만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약의 효과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밥도 안 줘 본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학대를 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런 처우들이 너무 비윤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가서 약을 많이 구매해 보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 731 부대인가? 음. 그거에 기록이 마루타 마루타 기록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 갖고 나도 오타이산 이게 숙취에 좋아서 오타이산 먹고 그랬네요. 근데 음. 제가 생각할 때 약 같은 경우는 그 연구를 할 때 그 요새 작년에 그 하사비스라고 구글 딥마인드 그 사람이 저 노벨 화학상을 탔어요. 그 이유가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DNA 관련된 거를 그러니까 요새 약 만드는데 그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고 AI 통해 가지고 음. 걔가 그 훨씬 계산이나 그런 게 빠르니까
그걸 통해서 약 뭐 실험을 하고 이걸로 데이터를 다 수집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발전이 되면은 뭐 성분들을 적은 입력을 음, AI 쪽에 입력을 하는 거나 뭐 그 센서를 통해서 이 성분이 분석되면은 이 사람 눈도 가상의 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뭐 굳이 동물들을 쓰지 않더라도 훨씬 음, 효율적으로 맞아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고기는 아 육식은 그러니까 두 가지 러프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 고기가 맛이 없어지거나 두 번째는 배양육이 거의 지금 있는 고기보다 더 맛있으면서 싸져야 돼. 아, 그럼 그쵸. 싸줘야 돼, 심지어. 근데 첫 번째 최소한 같은 값은 힘들고 두 돼야지. 번째 그러니까 배양육이 아예 싼 건 둘째 치고 맛이 고기 지금 먹는 거 이상 최소 이상은 돼야 돼. 예를 들면 삼겹살 뭐 배양육 삼겹 배양 삼겹살 먹었다.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한 툭불 맛이야. 막 그냥,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듀록 뭐 지금 버크셔 케이 그런 거 완전 진짜 최상급의. 이베리코 어, 아주 그냥 싼 걸 그냥 사도 이베리코. 코가 싹 잘려나가는 맛이야. 그래서 그러면 굳이 안 먹지. 근데 그 정도 가격에 그 정도 퀄리티가 안 나온다? 그러면 계속 사람들 나라도 그냥 사 먹을 것 같아. 그냥 불안하니까. 맞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대체육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언리밋라는 브랜드가 음, 있어서 한번 그거 먹어봤는데 우리 그거잖아. 그 콩고기잖아. 콩고기 같은 건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래도 내가 배양육을 내가 시도한 얘기하는 걸로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한 배양육은 그거잖아. 그 세포 세포에서 분열해가지고 세포 예. 분열로. 진짜 육고기 아, 육고기인데 응. 실험실에서 만든 실험실에서 고기. 근데 만들어서 대체육은 그거 콩고기고 콩고기고. 어 배양육은 정말 그냥 동물. 어. 동물 그 세포 해가지고 만든 거 그거 얘기한 거야. 아 그거 내가 배양육이라고 대체육이라고 했구나. 그래가지고 예. 어쨌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대체육 같은 경우에 먹었을 때 제 느낌은 그냥 야채 먹는 게 낫다. 어. 예, 느낌이 훨씬 더 강렬했어요. 왜 사람들 플라스틱 빨대 안 쓰겠다고 종이 빨대 나왔을 때 음, 종이 빨대로 먹으면 맛없다고 아니, 안 종이 쓰는 맛이 사람. 나니까 맛이 어. 없는 건 둘째치 이게 너무 흐물흐물해져. 맞아. 녹아. 씨. 맞아요. 두 작품은 우리가 먹는 고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고 생각해요. 육식과 채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 가치관,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릴 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그러면은 남의 살은 다 좋아요. 이렇게 대답할 대단한 정도였고요. 인간이야. 예. 어, 근데 이제 결혼 후에 YQ님과 함께 완전하진 않지만 채식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의 바탕에 지인이 있는데 제 지인이 외국에서 당시에 유학을 하고 왔는데 유학하기 전에는 저랑 같이 고기 잘 먹었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완전 비건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친구 아주 독한 친구야. 아주 독한 친구였어. 김치도 따로 담가 먹고 젓갈 음. 젓갈 들어간다고. 들어간다고. 음. 아주 대단해.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저를 너무 설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당시에 엄청 그거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막 더 게임 체인저스,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 포크와 나이프 대신 나이프, 포크. 예. 뭐 육식의 배신, 카오스피라시, 시스프라시 뭐 다양한 다큐를 찾아보면서 아 이게 육식을 하면 그냥 환경도 해치고 인간한테도 너무 무익하다. 굳이 육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 인제 채식을 하자. 그래서 YQ님과 채식을 그때 열심히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인제 그랬지. 그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어른들, 양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힘이 아, 나지. 예, 그쵸. 그래도 단백질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단백질 신화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이해를 좀 못하시고 이해하는 척하면서 불고기 반찬을 싸줘요. 막 음. 그랬던 경험들도 있고 동료나 인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은 너무 재밌어해. 음. "아 우리 그럼 나 비건 식당 가 볼래." "비건 식당 어디 있어?" 막 이러면 너무 재밌어 하는데 다시 또 만났을 때에는 "너 아직도 채식하고 있냐."고 약간 그 비아냥 섞인 질문을 한다든가 저를 좀 불편하게 여기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아 채식이 좀 보편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되게 힘들구나. 음. 우리 인식이 많이 개선되진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채식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비건 식당을 한번
가봤어요. 저도 네. 뭐 남의 살이라고 표현, 넘의 살 너무 좋아한다고. 예, 그리고 저는 어, 지금 이제 나이 먹고 질병이 하나씩 늘어나거든요. 한 살 네. 먹을수록.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이유를 알 수 없게 이게 피부가 간지럽기 시작한 거예요. 목도. 그러면 이제 아. 밤에 이제 머리카락도 기니까 샤워하고 나와서 막 긁는 거야. 계속 간지러우니까 밤에 저녁에. 그러니까 거기에 피부가 약간 약간 거실거실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착색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부랴부랴 갔어요. 그 병원에. 그러니까 이거 이제 키스한 적 없는데 키스 마크 있는 듯한 느낌의 색깔이 약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왜 이래? 그래서 이제 병원을 막 피부과에 갔어요. 그랬더니 채식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야채 어. 많이 먹어야 돼. 아니요, 채식만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육류에 들어있는 성분이 알러지를 유발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게 약간 좀 그렇게 되더라도 회복이 늦다. 그러니까 채식을 해라. 그래서 채식을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받아갖고 와서 약국을 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러면 채식하시는 게 좋아야 돼. 채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약사도 그러길래 저 어렵죠. 집에 가서 엄마 이만저만해서 의사쌤이 야채만 먹고 채식만 하래 했더니 아니야, 고기만 먹는 사람한테 채식만 먹으라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해. 우리 엄마는 저한테 육식동물이라고 하거든. 고기만 먹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거는 쌀밥을 안 먹는다거든. 저는 정말 고기랑 생야채만 먹어요. 저녁에. 탄수화물은 맥주로. 아유,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그래도 기왕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들이 간도 너무 세고 하니까 그래 그래도 웬만하면은 채식 그러니까 위주의 식단을 먹어보자 해서 또 만난 멤버 다 고기 좋아하는 애들인데 네. 채식 식당을 그 이태원에 어딜 간 거야. 4명이 가서 5개를 시켰어요. 이름이 다른 5개를 시켰어. 맛이 똑같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소스가 예. 똑같다는 거죠. 아니 나름 물어봐서 카테고리에 있는 거를 잘 생각해갖고 권해주는 거를 해서 그 사람이 권해주는 거를 해서 시켰는데 우리가 먹기엔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질감 차이지 맛은 똑같았다. 그러니까 야, 이거 다들 나와서 2번은 못 가겠다. 뭔가 맛있어야지 먹을 텐데. 그래서 제가 사실 채식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채소만 먹을 수 있겠지만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겠지만 채식을 선포는 못 하겠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어릴 때는 제가 번데기를 우리가 팔잖아요. 이 번데기를 공장에서 과자 찍듯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국민학교에 들어갔어. 나 국민학교 다녔으니까. 그때 번데기가 나온 거야. 학교 급식 같은 걸로? 아니요. 저는 급식 세대가 아예 아니에요. 고등학교 네. 때까지. 어떻게 알았어요? 번데기가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번데기가 나온 거야. 얘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 번데기. 그래서 내가 과학 선생님한테 시간에? 이 번데기가 내가 아는 그 번데기냐가 그 번데기래. 그래서 제가 번데기를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못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동생이 낚시로 잡아오는 물고기는 못 먹어요. 왜요? 뭔가 이상해. 뭐? 어떤 게 이상할까? 비위생적이다 아니면은 약간 비위생적이거나 좀 얘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고 자랐을 것 같고. 그럼 뭐 그 하루에도 다 저 해군 나왔잖아요. 어. 근데 그 해군들이나 짬이나 똥, 오줌 다 걔네가 다 그거 먹고 맞아, 이렇게 맞아. 맛있게 커지는 거야. 알아. 근데 시장에서 사오거나 뭐 마트에서 가공처리가 된 것 같아요? 걔네는 되게 좋은 것만 먹고 어항에서 자란 느낌인 거야. 우리가 사실 약간 양식을 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생이 사온 걸로 그리고 걔네는 또 척박하게 살아서 애들이 작아. 양식 당한 애가 아니잖아요. 애가 작아. 그러니까 뭐 별로 먹을 것도 없어. 그걸로 찌개를 끓이든 구이를 하든 회를 뜨든 안 먹어요, 저는. 그런 느낌처럼 내가 사 먹는 목살, 뭐 소갈비살, 삼겹살이 약간 공장에서 나온 느낌이 저한테 아직까지 있는 거야. 공장에서 나온 거긴 하지. 도축장이 거의 공장이니까. 뭔가 얘는 약간 진짜 내가 아는 공장에서 이렇게 아닌 거 아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약간 막연하게 그게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게 내 동생이 낚시해 오는 생선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물과 고기를 분리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보통 그럴 수 그렇게들 있을 많이 것 같아요. 생각하지. 맞아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게 유도하는 것도 있고 마케팅도 당연히. 있고요. 네. YQ님은 어떠세요? 저 음.
저도 채식을 그때 한 적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왜 몰래 스팸 먹었어? 아니 전 스팸 좋아해요. 그러니까 스팸 몰래 지금도 먹었어? 몰래 먹자고 그냥 그때 대놓고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채식 라면을 사가지고 거기다 새우젓이고 뭐고 오만 가지 다 때려 넣어가지고 진라면 맛 나게 만들어 먹은 적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근데 막 저 육식 그렇게 엄청 즐기진 않는데 면을 좋아해요 저는 면을 그치, 네, 면이 면 좋아하고 맛있긴 그리고 하지. 근데 고기 있으면 먹긴 먹죠. 예, 잘 먹고 근데 이게 고민해보니까 채식을 해봤을 때 느끼고 야채만 먹었을 때 느끼는 거는 확실히 이 고기가 주는 매력하고 다르다. 그리고 이게 확실히 다르다. 이게 뭐가 채식이 더 낫다, 육식이 더 낫다라기보다는 다르다. 그래서 채식으로만 채우기가 영양소는 채울 수 있지만 음. 그 육식을 아예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해본 사람들은 그 부족함이 크다. 그리고 음.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콩고기 같은 걸 따위로는 그 채울 수가 없다. 그치. 그래, 전 솔직히 콩고기 저는 싫어해요. 뭐 다들 그렇지만 진짜 냄새가 둔감한데 근데 그 콩고기 그 특유의 질감하고 그리고 막 콩고기들은 생으로 못해. 왜냐면 그 특유의 그 콩비린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좀 그게 싫더라고. 그 특유의 그 향이랑 그게 있어. 근데 내가 먹는 콩고기가 혹시 짜파게티에 들어있는 근데 그건 그건 콩고기 아니야. 그건 아마 그냥 거, 고기 말린 걸 거예요. 그건. 고기 그래? 말린 건데 약간 그런 질감인 거죠. 겁나 그렇지. 맛없어. 굳이 골랐는데 골라내서 안 먹어. 약간 맞아. 근데 어. 그래도 요새 나온 거 비싼 것들은 그 뭐지? 아까 얘기했던 거 언리밋. 언리미트나 그런 거는 비싸긴 그런 거에도 질감은 비슷한데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특유의 그게 있어요. 맞아. 그래서 불고기 소스를 열심히 발라 먹어요. 아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 간을 막 들기는 해. 예, 그 맞아요. 이효리 씨가 네. 선전하는 풀무원? 그 콩고기가 있어요. 콩고기 스팸. 어. 이게 내가 사왔거든요. 네. 가가지고 이제 저는 2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또 좋아하잖아. 코스트코. 그리고 뭐 마침 이게 저녁 시간에 가면은 그래서 청라점이 생겨갖고 좀 가봤더니 막 시식을 시키는 거야. 근데 내가 요즘에 스팸을 안 먹은 지 한참 됐는데 그냥 있길래 너무 배고파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 햄을 사가져왔어요. 또 코스트코는 또 사이즈가 크잖아. 그래서 뭐 어. 12개 막 이런 거 사왔는데 그게 맛이 되게 괜찮던데? 잘 다행이네. 만들었네요. 그거는. 자연에? 뭐 이런 거? 근데 근데 얘네 기본적으로 그냥 네. 고기가 아니고 햄이잖아, 햄. 안 그쵸. 돼. 그러니까 가공이 엄청 된 거지. 생각보다 제가 스팸 전문가거든요. 근데 먹으면은 구별할 수 있어? 딱 이질감이 있어. 그쵸. 근데 그러니까 그 몇 맞아요. 프로의 그러니까 예. 진짜 거의 90%는 비슷한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의 차이가 이건 결국 대체육이구나. 아, 배 채우기. 그러니까 그 대체육이 아무리 똑같이 따라하려고 해도 넘어서지 못하는 그게 있어요. 영역이 있죠. 그 동물 기름에서 나오는 그 음. 동물 특유의 그 맛이 결국에 우리가 그 고기를 먹는 것도 동물의 그 기름 때문에 먹는 거 아니에요. 기름 맛이잖아. 그 요산 맛. 요산이죠. 그러니까 언니 그거 찾았어요? 식물성 지구식단. 풀무원 그거 보시는구나. 런천 아무튼 미트 이거였어. 그래서 저는 사실 대체를 먹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결국엔 동물성 지방을 경험했잖아, 입으로. 이미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대체육을 먹는다는 건 결국엔 방향성이 동물한테 있는 거라고 저는 타협을 하는 거지. 생각을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 그 뭐지? 그 담배 중에서 전자담배 네네. 피다가 연초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 피기 싫어서 자기 금연하겠다고 그 뭐냐 전자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이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 뿜어져 나오는 거나 니코틴의 그 맛이나 이런 것들이 타격감. 타격감. 그것 때문에 결국 연초로 돌아가는 것처럼 대체육이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채식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계속 먹는다? 저는 결국엔 그 사람은 돌아갈 동물성 것이다. 식단으로 그치. 갈 왜냐면 것이다. 내가 스팸을 어제까지 먹다가 오늘 이 콩고기를 먹는 게 아니잖아. 그쵸. 안 먹은 기간이 긴 거야. 왜냐면 막 그
스팸이랑 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뭐지 걔네가 리챔 이런 애가 너무 짜서 잘 안 먹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난 그 짠맛이 한참 좋아. 안 먹다가 얘를 먹으니까 그냥 괜찮다고 느꼈던 거지.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본 베이스는 내가 그래도 고기를 먹겠다라는 욕구가 대단한 있죠, 거지. 있죠. 그 욕구를 잠재울 수 없어서 사실 대체육을 먹는 거라 생각해서 음. 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지난 회식에서 열심히 삼겹살을 구워 먹었네요, 저희가. 매 매 매 회식 회식 때마다 때마다 고기를 구웠던 고기가 기억이 있어요. 있는데. 네. 그리고 장대지집을 아주 사랑했지. 네. 그리고 사실 진짜 저희가 모르는 곳에 고기가 정말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뭐 소스에도 들어가 있고 분말가루에도 고기가 들어가 우유, 있고 우유. 우유도 엄청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우유 안 먹겠다 하는데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완전하게 채식주의자가 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기로 태어나서 책의 자급자족해야 돼. 마지막 부분에 개고기를 금지해야 된다는 작가 의견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고기 금지해야 돼 그러면 아유 뭐 걔는 네가 키우는 거니까 금지하네. 뭐 위선적이다 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닭이나 소, 돼지 모두 같은 생명인 건 맞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지 않는 것부터 금지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작가가 얘기하는데 그 의견에 저도 설득이 되더라고요. 동의가 되면서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채식을 경험하고 불필요한 도축에 대해 금지하면서 인식이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미니언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어떻게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는지 적용해 보여주는 듯 하는데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를 전에 있던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분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은 피라미드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피라미드 형태. 그러니까 뭐 여기 밑에 뭐 식물들을 동물이 먹고 아니 동물을 먹고 그 동물을 또 육식 동물이 먹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간 맨 꼭대기에 인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인간은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이 다스리다라는 정복한다, 다스린다라는 이 단어가 나한테 주는 느낌이라는 게 뭐 가서 밥 갖고 와! 막 소리 지를 수 있고 막 다 엎드려! 이렇게 막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쵸. 정복하면 막 다 가서 죽이고 진멸하고 도륙하고 막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천국이라고 불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이 뭐 세상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칼질하고 계시고 무릎 꿇고 나를 찬양하고 무릎 꿇고 네가 나한테 복종하라고 나한테 요구하지 않으시잖아. 그러니까 기본의 베이스가 이 다스리라가 사랑이 베이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 그 성경에서 또 되게 분노했던 부분이고 뭐 아내들을 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그거잖아요. 남편들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네, 사랑하라. 그 표현을 넣고 그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까지 하셨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너도 죽어. 네가 나를 위해 죽어야지 내가 너한테 복종을 할 수 있지. 내가 복종하면 너 죽을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베이스가 사랑이라는 거잖아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라미드 가운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거는 역피라미드라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고 인간이 모두를 섬기는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지구의 모든 걸 착취하고 살고 있긴 하지. 진짜 뭐 석유 뽑아 올려 뭐 흙까지 다 써. 어디에 있는 모두 써. 좀 인간 그만해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치. 내가 그 읽었던 제3의 인류? 네. 그 책에 보면은 지구가 의식이 있잖아. 이 새끼들 화가 났어. 그래서 약간 이쪽에 약간 어깨에 힘을 줘볼까 하면 여기서 막 헤일 일고 막 이쪽에 힘 줬더니 여기 막 지진 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가이아 사상이긴 한데 지구 입장에 진짜 빡치긴 하겠다. 내가 나를 지키라고 약간 바이러스처럼 뒀던 애들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까지 착취하고 나를 정복하려고 들다니 하겠지만 이제 내 사상에 그 맞진 않는 거지만 인간이 좀 없어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YQ님은요? 그 인간이
근데 그렇게 동물을 많이 가축들이 인간보다 더 많잖아요. 음. 근데 아까도 저 제레미 리프킨의 그 엔트로피에 관한 책을 들었는데 음. 엔트로피가 열역학제 2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닫힌 계에서는 복잡계, 지구 같은 데서는 에너지는 받을 수 있지만 음. 그 복잡도가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밖에 발전 못한다. 음. 예. 음. 그러면 엔트로피는 그러니까 그 줄어들 수는 없어요. 법칙이니까. 근데 늘어날 수만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이렇게 가축들을 많이 키우고 뭐 석유 사용하고 석탄 많이 고기 먹고 많이 이렇게 가축들이 이렇게 하는 게 엔트로피를 더 계속 가속화시키는 거지. 음. 복잡도를 더 가속화시키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한테 돌아와서 지금 뭐 지구온난화라든지 그쵸. 그런 것들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뭐 음. 그런 바이러스. 건강에 관련된 음. 문제도 그렇고 뭐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 지구가 황폐화되고 그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그 우리 업보지 뭐. 음. 예. 그 인트로피의 관점에서 봐도 문제고 가이아의 뭐 관점에서 봐도 문제고. 그래서 네. 저는 이거를 지금 찰나의 클로드를 통해서 이 창세기 1.28절 동물권 관점으로 해석을 했는데 네. 거의 뭐 설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네. 이 다스리다라는 게 라다라고 하는데 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강압적인 지배나 통치가 아니라 책임지고 보살피는 거. 마치 우리 음. 음. 부모처럼 음. 보호자, 맞아요. 가디언. 맞아요. 근데 정의롭고 자비롭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복하라. 이거는 막 다 짓밟고 이 원하는 거 취하고 그러게 아니라 질서 있게 경작하고 가꾸다. 음.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걸 상상하면 돼요. 그냥 들판 비옥한 들판을 뭐 잡초 같은 거 뽑고 이렇게 다 경작을縄바리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縄바리 만드는 거지. 음. 그래서 거기다가 뭐 호박 심고 청양고추 심고 그다음에 토끼 잡아서 그 토끼 잡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은 청직이다, 청직이. 한마디로. 맞죠. 맡겼으니까 잘 돌봐야 된다. 음. 예. 맞습니다. 잘 다스려 그러니까 그들의 본성이나 권리를 존중하고 저렇게 공존해야 된다. 음. 이게 엔트로피하고 이어지는 게 거기서도 결국 묘는 그거야. 각자 이렇게 거대한 공동체 이루지 말고 그 소규모 공동체로 조화롭게 협력을 하면서 사는 게 저 엔트로피 사회로 가는 길이다. 근데 음. 이게 일맥상통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는 게 우리 인류가 좀 더 엔트로피를 가속화 안 시키고 자연과 공존하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거지. 예. 지속 가능성을 지속 생각하면서 가능성을 생각하고 인간이 그러니까 결국에 다스려야 되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네. 고기 먹을 걸 좀만 줄이면은 모두가 윈윈하는 논제로섬의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 고기 만드는 그 농장들이나 육류업체들은 걔네는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쵸. 효율도 예. 그러니까 따지고. 솔직히 아마 저도 이게 자세히는 그 자료를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가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고기가 생산이 되고 아마 네, 버려질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고기 제가 알기로는 고기한테 주는 고기래 소나 가축한테 주는 그 옥수수 양이 그거를 그 아프리카나 기아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한테 주고도 남는다고 하더라고. 남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샥스핀만 필요하니까 예, 음. 상어를 잡아가지고 지느러미만 떼고 그 몸통은 필요 없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 바다에 그냥 그 상태로 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음. 그러면은 무고한 생명을 그냥 죽인 거잖아요. 그 샥스핀 그 일부분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정말 그 고기에 좋아하는 부위들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가축을 도살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다스리라는 명령이 지배와 착취로 변질된 원인이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동물권이 인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동학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동 역시 이제 완전한 피보호자이고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동물과 비슷한 위치라고 본다면은 자신의 생존은 오로지 보호자, 그 양육자한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머리를 콩 하고 쥐어박는 일이 시작했을 수 있어요. 아동학대가. 근데
죄의 간성은 내리막길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한 여러 번의 일들이 빠르게 가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밥을 주지 않고 뼈가 부러뜨릴 정도로 학대를 한다던가 나중에는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존재의 보호자가 되는 일이 지배가 아니라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함께 공존하고 어우러지는 것이 정말 다스리라라는 말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잖아요, 우리를. 그리고 음. 다스리시잖아요. 근데 그게 지배와 착취였다면은 죄인인 나는 이미 그 살아있는 채로 가죽이 벗겨졌던 여우처럼 되지 않았을까. 삭제. 아, 분수에 잘못 들어가거나 만들었네. 그럼 삭제. 그랬을 거예요, 아, 아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기로 태어나서 책을 읽어보면은 언어의 힘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동물을 죽일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도태, 폐사, 처리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쟤는 도태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이야기를 그 하는 우리 거예요. 이건 여담인 나치가 유대인 그 학살할 때도 음, 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맞아요. 예. 똑같이 그쵸. 근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결국에 인간의 책임을 축소하는 그런 언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언어 사용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살생, 도축. 오늘 나는 죽은 돼지의 살을 먹었어. 오늘 나는 죽인 돼지의 살을 먹었어. 죽은 광어의 지르노미 살을 간장에 찍어 먹었어.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좀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음, 오늘 나는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렇지. 횡성에서 잔인하게 도축당한 투플러스 한우 등심을 먹었어. 아, 그럼 거기에 써 있는 그 우리 담배 가게 어, 뭐 지나친 흡연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진 박아놓죠. 어디 막 없어지고 막 어디 썩고 막 어, 이런 사진도 근데 있는 것처럼 그 내, 고기에 써 있는 거야. 근데 음, 제 생각에는 케이지에 갇혀. 이게 사람들이 인식이 변하면은 그건 경고 딱지가 붙지 않을까. 아, 지금은 에이 이게 무슨 소리 하는데 몇십 년이 지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저도 개연성이 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언니는, 저항한다라고 하는데 되게 네, 그럼 오늘 나를 위해 우리 옛날에 진짜 옛날에 다니던 어, 교회. 제가 지금 교회가 세 번째 교회인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담임 목사님이었고요. 왜냐면 연세에 어, 비해서 교회를 분- 많이 안 옮기셨네. 분리개척해서 예, 저는 되게 생각보다 아, 근데 그 전에가 이제 8살 때부터 대학 때까지 다니던 교회인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선이었는지 음, 낙지였는지 뭐 얌전한 살아있는 존재가 들어있는 전골이었던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악지겠지 뭐. 그렇지 유리니까 막 얘가 보이잖아. 그리고 막 움직이는 얘가 게, 하잖아. 근데 목사님이 식기도를 하시는데 아우 얘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양식이 되게 되기 이랬으니 고통 없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식사를 못했어. 왜 또 못했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왜? 그러니까 그냥 일단 먹으면 살아있는 되지. 게 움직였다가 얘가 죽는 걸 보는 것도 너무 어려웠는데 물론 어, 낙지였겠지만 어, 얘가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서 그걸 보는 것도 물론 걔는 좀 통점이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에? 아니야? 아, 그게 어느 수준이 지나면은 마비가 돼, 아 감각이. 그런 거야?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이 존재의 희생으로 우리가 오늘 한 끼를 든든히 먹고 막 이러니까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반찬만 먹었어. 엄마가 떠줬겠지. 떠줬지만 먹지 않고 정말 밑반찬만 먹은 기억이 너무 생생해. 그러니까 내가 대박이네. 나의 단백질 섭취를 위해 희생한 오늘의 돼지의 목살을 먹으며 이러면은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말을 해. 그럼 어떻게 저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채식할 생각이 없어서 우리가 저항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맞아요. 난 먹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음, 막 그렇게 막 알잖아 우리 뭐 횡성 무슨 뭐 자연에 있는 뭐 툭불 바른 게 아니고 그에 써 있는 거는 횡성에서 운동 많이 못해 지방이 많이 끼어 마블링이 많이 있는 그리고 전기로 기절돼 도축당한 등심 써 있으면 이거 내가 어떻게 사 먹냐고 거기 이거를 그 무슨 유물
박물관 같은 거 써놓은 설명만 이렇게 짜라락 어, 써 있는 어. 거야. 도축 방법도 자세히 써 있고 그쵸. 그래서 저도 피를 3.5리터 흘렸음. 그런 거 쓰면 어울리겠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아닌데 내가. 거기 앞에 그 개가 살아있을 때 얼굴을 사진 찍어서 붙여놓는 거야. 씨. 그거 사면 그럼 그게 마케팅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렇죠. 먹지 말라는 거 왜냐면 그런- 담배는 와. 약간 나라에서 야, 그 설명 써놓은 것보다 그게 더 충격적이다. 그리고 그 옆에 QR코드에서 QR코드를 찍으면은 걔가 도축되는 장면이 보이는 거지. 아니야, 도미니언이. 그게 아니라 슬라이드 쇼로 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씨, 미치겠네. 도축 당하기 전까지 그게 쫙 올라오는 거야. 마치 송아지 때부터 우리 그렇지 송아지 때부터 파노라마 딱 보듯이. 네. 1-37번 아, 행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와. 그러니까 사실 담배 이거 미디어 아트로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담배 같은 거도 그렇죠. 그거를 받고 싶었겠냐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나라에서 되게 규제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근데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붉은 고기가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알아. 소세지랑. 그러면 소세지는 더 그렇고. 근데 이게 걔네가 이거를 안 하는 게 원체 그 육류업체에서 많으니까. 로비를 졸라게 해가 거의 총기 규제 못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맞아요. 나는 발암물질 매일 먹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햄만 안 먹으면 되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알러지 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도 표현을 썼지만 한우, 응. 뭐 막- 생선, 어. 그리고 뭐 목살 삼겹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자신이 먹고 있는 게 생명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끔 하는 거예요. 그 고기라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단어조차도. 그래서 결국에 내가 먹고 있고 마시고 사용하는 것들이 이 우리 앞에 왔을 때, 눈앞에 왔을 때 그 마지막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 조금 언어로 우리가 직접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장면들이 막 머릿속에 지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삼겹살 집에 갔어. 그때에 우리가 도축되어 나와 있는 그 삼겹살의 그 부위의 그 고깃덩이를 봤을 때의 느낌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치, 얘가 어느 위치에 있었고, 얘가 그래서 그 위에서 이만큼 피를 흘려 죽었고. 그렇죠. 야, 우리가 이렇게 돼지였고. 얘기하고 삼겹살을 먹으러는 못 가겠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언어로 우리가 직접 얘기해보고 그 장면들을 보면서 설명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만약에 이걸 되게 어린애들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거 아동학대로 잡혀갈 것 같거든. 애들에게 트라우마를 줬다고. 근데 결론은 이게 담배는 음, 모두가 백해무익하다라고 여기고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얘를 그냥 한 모금의 연기에 나의 시련을 아니면은 옛날부터 해서 인이 박혔어. 이런 사람들이 계속 담배를 피고 있긴 하고 누구도 멋있게 피는 거지만. 근데 거기에 그런 사진을 박아놓은 것처럼 네. 와이큐차님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명확하게 1인당 한 달로 따졌을 때 얼마만큼 이상을 먹으면 아니면 하루라고 따졌을 때 얼마만큼의 이상을 먹으면 발암물질로 명확하다라는 결과가 있으면 있어요. 그럼 그거가 이제 모두에게 다 알려지면 난 몰랐다니까 지금 나는 진짜? 햄만 나쁘다고 생각했어. 가공육 가공육. 그런 것만 그 내가 나쁘다. 스팸도 짜니까 안 먹었던 거야. 이게 짠 이유가 있겠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생고기를 또 저는 삼겹살 잘 안 먹거든요. 기름 그리고 목살도 구워서 기름은 다 잘라 먹어. 정말 삶아 먹는 애야.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지. 난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정확하게 뉴스의 보도를 타고 나라에서 명확하게 규제를 시작하면 거기에는 그래도 먹을 사람 먹겠지. 근데 거기에다 이제 그걸 명확하게 이렇게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런 걔 얼굴 그려놓고 사진 찍어서 붙여놓고. 그거 해야지 꽉 열 수 있고 그거 QR코드 찍어서 영상 봐야지 열리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으나 그걸 누가 말할 수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서 아. 먹어야지 할 수는 있겠지만. 단백질 신화가 깨져야 되는 것 같아. 지금 찾아보니까 응. 그 가공육은 1급이 맞는데 응. 붉은 고기는 2군이네 2군. 근데 2군? 2군인데 애들 그 WHO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 주에 500g 이하 섭취할 것을 권고하는데 근데 거짓말 우리 집에서 고기 구우면 한 급 먹어요. 근데 자주 먹지 않으니까. 야, 한 근이 600g밖에 안 돼, 고기는. 600g밖에 안 되는 거야. 600g이라고. 한 번 먹을 때 600g 먹는데. 한 번 먹을 때 일주일에 500g 먹으라며. 그럼 그리고 6일 안 먹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솔직히 먹으면은 그러겠냐고. 그치. 햄. 그리고 막 우유도 먹고 사실 우유도 몸에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두유를 먹으려고 했더니 이것도 여자 뭐 리소프라비니까 뭐가 많아서 또 뭐가 있다며. 그래서 이거 차라리 옌병. 콩물 먹어 콩물. 콩을 얘가 너무 콩물. 빨리 쉬어 콩물이. 그냥 두유 먹어요. 보존제 그러면. 들어가 있는 콩물 먹는 걸로 해야 되지 어. 않을까. 어쨌든 이렇게 좀 언어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이야기하면서 진실을 마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럼 그래서 진짜 알러지가 이렇게 있어서 몸이 간지러운 거야? 네, 맞습니다. 두 작품은 진실을 안다는 것, 그리고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것 사이의 간극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실을 마주했을 때 무력함, 혹은 변화를 위한 실천에서 느꼈던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경험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이 작품 오늘 얘기했던 거에 대한 그런 동물에 네. 대한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말고 네, 우리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네, 그리고 뭐 장애인의 그 인권이나 그런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을 얘기했을 때 네. 그리고 뭐 교회의 그런 부조리함과 뭐 음. 그런 죄악들을 얘기했을 때 느끼는 거는 첫 번째는 진실을 마주했을 때는 무력감을 느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늘 되게 무기력해진다는 표현까지 내가 많이 썼거든요. 음. 근데 이제 변화를 위해 행동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미비하지만 사람을 돕는 것과 뭐 분리수거를 다 소용없다라고 IQ처님이 늘 얘기하지만 그거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그냥 자기 양심을 위해 위안, 나의 위안밖에 그래. 없는 거지. 내가 그걸로 인해서 다이소에 있는 플라스틱이 적게 생산될 리도 없고. 저번에도 제가 박모찌님한테 얘기했더니 소비를 줄이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참 소비를 줄이는 것도 너무 힘든 거야. 맞아요. 왜냐면 예전에 쓴 거보다 얘가 훨씬 편리하고 좋은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달걀 트레이가 달걀 2판 사도 될 만큼 있어요. 어. 근데 왜냐면 또 사요? 아니 안 산 거지. 하나 있는데 어. 하나 더 산 거야. 얘가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하나 더 산 거야. 그럼 결국에는 쓰지 않아야 될 플라스틱을 내가 더 산 꼴이 된 거잖아. 그래서 맞아. 소비를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음. 늘 이렇게 뒷북치고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지금도 그거야. 고기가 먹고 싶어. 의사가 채식을 하라고 했는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의사한테 이러고 나오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말하는 대체육은 맛이 없고 배양육은 비싸. 그러니까 또 그냥 이거를 잠시 그래라고 했던 걸도 갑자기 귀때기를 맞고 눈을 감고 또 나는 목살을 굽고 있겠지. 치킨을 시키고.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완벽하게 우리가 다 할 순 없잖아요. 정말 음. 거기서 무력감을 느끼는 거야. 내가 음. 뭔가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근데 분리수거를 하는 게 사실 의미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하는 게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는 끊임없이 내가 분리수거를 하면서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난 그래서 그때 이거였어. 내가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책적으로 네. 그런 기업에 더 큰 비용을 물어서 다음 단계의 행동이 됐을 때 내가 그거를 저항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야. 하던 사람이 계속 잘하는 그런 느낌처럼. 관성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분리수거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졌어. 이거 하는 건 더 어렵지 않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부분인 것 뿐이거든, 지금. 근데 과연 내가 이제 환경을 생각한다든가 동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유의미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는 진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근데 인식이 개선되어야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완벽하게 채식을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고기 없는 날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채식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솔직히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것도. 야채랑 맥주만 먹겠지. 근데 이제 맥주도 사실 맥주도 안 되니? 맥주를 비건 놓지 못하는. 정말 그 완벽한 비건들은요, 그 술 만들 때에 불에가 사용되기도 한대요. 불에. 옥잠 불에? 예, 생선에 뭐? 맞아요. 물고기 그 생선 생선에 공기주머니. 공기주머니가 있는데 그 공기주머니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술을 만들 때에. 그래? 그래서 나 예. 그건 이건 완전 볼이 아니었어? 뭐 와인 같은 경우에도 있고 뭐 맥주의 일부
소주, 맥주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러면 안 소주인가? 먹기도 하고 진짜 근본주의자네요. 예. 그래서 근본주의자. 뭐 꿀도 당연히 안 먹고. 왜냐면 꿀도? 꿀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많은 벌들이 죽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보카도도 아보카도 안 얘기는 많이 먹는 있지. 내가 봤을 채식주의자도 때 있고. 진정한 비건을 하려면은 자급자족 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텃밭에서 어, 길러가지고 그게 그것을 최선이야. 섭취하는 게 사실 완벽한 근본의 비건이겠지만 사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하루라도 좀 해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하루, 그동안에 내가 정말 못할 것 같아라고 생각했지만 그 하루 내가 지켜보면 이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틀 지켜보면 일주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거고 혹시 뭐 늘어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인식이 생기잖아요. 아, 채식을 하는 게 좀 더 나의 삶의 지향점을 도는 건 맞다.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 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그러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단백질이 사실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근손실하는데 운동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섭취로 하는 게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고기를 안 먹는다면, 뭐 대체적으로 닭가슴살 많이 먹는데 나는 그거를 이제 살코기를 먹었던 건데 그거를 대체하는 건 결국에는 콩이야? 콩도 있고 뭐 단백질은 어디서 섭취해 일반 그러면? 채소에도 네, 단백질이 함유돼 있어요. 있어요. 야 뭐 그렇게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밥에도 먹어? 단백질도 있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진짜?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백질 신화에 갇혀 응, 있으니까 응.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음. 탄수화물은 약간 인식이 깨졌잖아요, 이제. 탄수화물은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라 당이 문제지. 초가공식품.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사람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중독인 분들 음. 약간 막 두통 오고 막 이런 분들도 있잖아. 탄수화물 안 음. 먹으면. 그러니까 꼭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사과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맞아요. 사과가 이 채소도 다 탄수화물이지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정도만 먹어도 사실 괜찮은 거야라고 나는 얘기하고 탄수화물은 그 정도도 안 먹어도 되거든. 음. 밥을 안 먹어도 돼요. 저는 쌀밥 같은 거 물론 밀가루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하루에 2끼 정도는 쌀이나 탄수화물은 아예 입에 안 들어와도 되는 사람이거든. 네. 근데 고기를 몇 끼 먹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그것도 바꿀 수 있다. 알아야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음. 모르니까 사실 계속 그 신화 안에 맞아, 맞아, 갇혀 있는 맞아.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하루라도 한 달 중에 하루라도 좀 실천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되게 영향력이 있어갖고 이런 거 막 응. 인스타에 올렸으면 좋겠다. 오늘은 채식하는 날이에요. 이런 거. YQ님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뭐 배양육이 맛있어지고 싸지기 전까지 고기를 꾸준히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진실을 직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모르고 처먹은 것보다는 알고서 죄책감을 가지고 먹겠다가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면하지 않겠다. 미안하다 소야. 오늘도 너의 등심을 먹고 너가 움직이지 않은 덕분에 그 마블링이 마블링이 많구나. 내 입을 즐겁게 해줘. 고맙다 다가. 너가 그렇게 성장 호르몬 맞고서 비대해진 다리살이 내 혀를 즐겁게 해줘. 천국 가서 보자. 변태야 내가 보기엔. 약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진짜 윤리적 도축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 닭모가지 비트는 걸 진짜 봤는데. 내가 닭모가지 비트는 건 생각보다 키우던 거.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거는 아주 흉악하지. 내가 키우던 거는 못할 것 같아. 내가 못할 것 병아리 같은데. 때부터 키웠는데 외할아버지가 와서 닭모가지 비틀어 갖고 삼계탕 해 먹었어. 근데 윤리적 도축은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워야 되는 거예요. 라니를 먹는 것과 같은 거야. 아니 윤리적 도축 그런 건가? 그치? 아, 신이를 먹는다더니 라니야 엄마 아빠 왜 이러세요? 그런 거지. 어쨌든 그만큼 아, 생명을 그게 그냥 중시한다는 가가지고 거지.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가서 그냥 그치. 죽이기만 하면 오히려 희열 느끼고 오는 거 아니야? 도살장이 임무로 간 거죠, 그거는. 그러네. 네. 어쨌든 우리가 어디로 지향점을 둬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삶에서 너무 일상적이라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야기한 비단 식탁에서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우리 집 앞에 와 있는 택배 박스, 싸게 구입했다고 좋아한 옷, 투명한 수족관 속의 고래상어, 예쁘다고 한참 쳐다보던 아크릴 박스 속의 강아지,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내 앞에 마주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진실을 바라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또 당신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눈물 젖은 길 위에 동물들 사라져가 전쟁의 소라 속에 작은 생명들이 지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평화 찾아 사랑이 필요해 모든 존재가 소중해 슬프다 이 모습 그들 위해 기도해 그리워라 생명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같은 하나에 우리 다 함께 여야 해 지켜보길 바래 내 눈물은 사랑의 증거 마음속 갈림 피어나는 시전에 그런 끝이 왜 속기와 차이의 고통을 만날 수 없어 난 생명이 이딴 사랑을 전해 슬프다 이 모습 그들 위해 기도해 그리워라 생명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같은 하나에 우리는 함께여야 해 지켜보길 바래 내 눈물은 사랑의 증거 사랑이 필요해 소리쳐봐 외친 듯이 모두를 나눠줄 그런 세상 꿈꿔 신천한 사랑은 우리 손에 있어야 생명과 사랑이 평화의 길을 슬프다 이 모습 그들 위해 기도해 그리워라 생명 다시 돌아볼 수 있을까 같은 하나에 우리는 함께여야 해 지켜보길 바래 내 눈